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요가 생리학 첫 번째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차크라는 자궁 공간, 자항 공간이었죠. 그래서 스와디스타나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의 거주지, 자기 자신의 방으로 해석돼서 우리의 감정들, 나를 통해 흐르는 그런 감정들이 잠시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 태초에 거주했었던 공간이 또 자궁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자궁 공간을 깨워주는 요니 무드라, 자궁 무드라로 감정을 좀 직면도 해볼 것이고, 자항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익히고 있는 자항정화 5가지 동작도 한번 오늘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나 초승달로 상징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어두운 감정들, 무의식적인 감정들,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쉽게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달경배 자세를 익히고, 지금 우리가 지난달 요 시간은 딱 우수였거든요. 물과 비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숨이라는 곡에 맞춰서 숨과 숨 사이에 잠시 머물러 보기 위해서 달경배를 했다면, 오늘은 또 바로 내일이 또 춘분이라는 절기죠. 이렇게 반달로 향해 간 시즌은 절기들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딱 반달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주에는 사견달로 향해 가는 달경배를 했다면, 지지난주에는 오늘은 하얀 달로 향해 가는 달경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점차로 비워지는 시즌은 디톡스를 하기도 좋은 시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몸을 너무 가열되게 쓰면 보름 시즌에 몸에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감기에 걸린다거나 조금 약한 부분들이 도드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의 디톡스를 가장 쉽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단식, 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달이 비워지는 시즌, 이렇게 세 끼를 먹던 것을 두 끼로 줄인다거나 한 끼를 조금 생야채로 먹기도 좋은 시즌이라고 해요. 몸을 좀 디톡스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11월 달에 함께 했었던 선인장이라는 곡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또 다르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고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선인장이라는 곡, 우리 선인장을 보면 뾰족뾰족하지만 이 선인장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나는 제 시간에 물만 주면 나는 알아서 꽃을 피울 거야. 그리고 언제든 내게 기대서 쉬어가, 이런 선인장의 다르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11월달 우리 딱 겨울에 한복판에 했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 가사에 그런 곡이 있죠. 봄에 서 있을게. 마침 딱 봄이 온 것 같아서 이 노래가 마침 생각나서 춘분을 기점으로 오늘은 선인장이라는 곡을 맞춰서 달경배를 해볼 것이고, 반달 플로우는 저희가 지난달 요 시간에는 느낌이 기도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서 사랑의 느낌을 증폭하기 위해서 사랑해라는 곡으로 했다면, 오늘은 또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5월 특강 때, 플로우 특강 때도 함께 했었고 10월 유문 플로우와도 함께 했었던 사랑 바게트 파리라는 곡으로도 오늘 반달 플로우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리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게트를 떠올리지만 나는 당신이 떠올라요 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 요가란, 나에게 플로우 요가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었던, 플로우 특강 때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던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하시면서 나에게 요가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탐색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번 차크라가 땅으로 상징되는 공간이라면 2번 차크라는 물로 상징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눈물을 흠뻑 흘린다거나 물놀이를 한다거나 물을 많이 섭취하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많이 섭취하면 2번 차크라의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물을 상징하는 게 또 감정이고, 1번 차크라가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라면, 나의 선택 밖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면, 우리는 부모님 선택할 수 없고 내가 태어난 나라는 선택할 수 없죠.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면 2번 차크라는 내가 선택한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관계 안에서 실은 감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와 감정의 공간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감정을 레임 영상으로 좀 수용해보는, 직면해보는 연습 또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번 차크라가 몸과 연결되는 공간, 땅과 연결되는 공간이라면 2번 차크라는 뿌라나마야코샤, 생기, 호흡층과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와 호흡의 에너지를 증진시켜주는 대표적인 자세가 견상이죠. 그래서 견상에서 우리 숨을 좀 깊게 쉬기 위해서 허밍을 가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인장이라는 곡의 음원을 저희가 그 콘서트 음원으로 해서 그 선인장을 부르시기 전에 신규선 씨가 부디라는 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디에 맞춰서, 부디가 좀 숨이 긴 노래기도 해서 이 곡에 맞춰서 허밍하고 바로 선인장이라는 곡으로 달플로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차크라는 동물에게, 식물에게 가장
발달되어 있는 본능의 공간, 우리 가장 본능적인 감각기관이 후각이라고 하죠. 후각과 연결감이 있다면 감정의 공간, 즐거움의 공간이죠. 우리가 즐거움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감각기관이 바로 미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미각과 연결감이 있는 공간이고, 즐거움의 컬러, 주황 색깔과 연결감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요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일몰과 일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양극단의 에너지가 또 조율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 해가 지기 직전에 하늘은 또 주황 빛깔로 물들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양극단의 에너지를 조율시켜 볼 거고, 자항 정화 자세를 떠올리시면 모두 뻗는 자세죠. 양극단의 에너지, 낮과 밤도 아닌 나를 인지할 수 있고, 여성도 남성도 아닌 나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양극단의 에너지를 한번 조율시켜보는 자항 정화 자세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책은 2권이죠. 그래서 이제 벌써 7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2번째 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7번째 영적 법칙은 다르마의 법칙에 대한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르마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요가의 2번째 경전이죠. 사람들이 요가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면서, 요가 수트라가 확립되면서 명상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명상만 하지 말고 일하면서 요가 하자라는 운동이 확산되면서 바가바드 기타, 삶 안에서 어떻게 요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3가지 길이 제시된 경전이 또 바가바드 기타였어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의 주제는 이거거든요. 타인의 다르마를 우리 개개인의 다 의무와 삶을 살아내는 의도가 다 다르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다 다르게 생겼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다르마가 위대해 보이고 부럽다고 해도 나의 다르마를 다하는 것이 궁극의 행복에 쉽게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서 주로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르마의 법칙에서는 우리 계속해서 함께 있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죠. 우리는 신체를 입은 신성이다. 혹은 육체적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표현이 7장에 걸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도서 절대 기도의 비밀에서도 예수님의 인용문이 있었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천사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우리의 진짜 자아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신성, 천사의 에너지, 영성이 진짜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추가로 소개했었던 보디 리셋, 외과 의사분이 쓰신 책이죠. 그분도 죽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인도 신화에서만 신비롭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마음의 욕망이 남아있는 한 죽어도 다른 몸을 입고 다시 환생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마음작용이 그치면 더 이상 다른 몸을 입지 않고 다시 이 생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표현이 또 제시되고도 있죠. 그래서 이 다르마의 법칙에서 개개인의 독특한 재능과 인류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합쳐지면 우리는 다르마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또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류에 대한 봉사의 마음이 바로 우리 몸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세포의 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가 본성의 흐름을 거스를 때 또 직면되게 되는 질병이 또 암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고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진다고 해요. 그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지를 계속 묻고, 나의 영성, 신성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향해 가는 것이 명상이고, 명상을 하지 않아도 이 진짜 주인의 나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도 어떤 선택의 이슈가 있을 때 이러한 질문보다는 내게 어떤 이익이 될까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좀 순조롭게 해결되는 이슈들이 또 많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세 안에서 이런 질문을 내게 한번 던져보면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2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만일 돈에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필요한 모든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해요. 그래도 내가 늘 하고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고, 2번째, 인류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부합된 일을 하고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나의 다름화를 잘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름화가 또 주제이다 보니까 오늘 선인장이라는 곡과 또 사랑 바게트 파리라는 곡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다름화를 한번 탐구해보는